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문헌발굴사입니다. 문헌발굴에 대해서 문헌을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책은 바로 건두교 선생의 바로 조선사입니다. 이 책은 1945년 강복되던 해에 이 책은 출간되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베스트셀러라고 인정된 책이 바로 당대 조선사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신다면 왜 현재의 한국사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역사가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규정한 조선사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밑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애류 건덕규 선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글학자이며 역사학자입니다. 1913년 조선, 여러분들 우리 서울이죠. 서울의 희문어석을 졸업해가지고 중앙학교, 중동학교에서 바로 우리 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주식인 선생을 잇는 학자들 중에 한 분으로 평가되고요. 2021년 12월 3일 조선의 연구회 창립에 참여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기억하시는 큰 사전 편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932년 12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원안을 작성해가지고 수많은 잡지, 신문에 논문과 논술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순회 강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립니다. 대항쟁기 때 한글 연구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가 되었습니다. 자, 건두교 선생은 홍명희, 진함선, 이광수, 임규, 한용운 선생 이런 분들과 당대의 천재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런 분들보다 더 뛰어난 내용이 뭐냐, 바로 최고의 한문 정적에 대한 박학다식으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책을 고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른 분들이 홍명희 선생이라든지 최남선, 이광수, 임규, 한용운 선생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박학다식했다는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 바로 애류 건두교 선생입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분이 1924년에 쓴 책이 바로 조선육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훈민정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배경을 써놨는데 그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훈민정음이 뭐죠? 보면요,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보면요. 하지만 건덕규 선생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조선은 예부터 국문이 있었다. 신지비사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요, 예전부터 내려온 문자를 정리하여 연구하여 골라 자모 28자를 정하여서 국민에게 반풀했다. 이것이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 그대로 세종대왕이 어때요? 옛날의 국문을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어떻습니까? 낸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나오죠. 보면 그 정교함이 문자 역사상 특별히 뛰어난 것이다 라고 1924년 조선육이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보면 어때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도 적어도 1924년 그때의 역사학자는 뭐냐?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도 옛날에 우리 문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어냈다는 이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이 조선육기에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책이 뭐냐면 이 책을 요약한 책이 조선육이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29년에 출간되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온라인에 판치는 한다국이 위소론에 실천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보시면 어때요? 자, 유튜브에 그대로 이 내용이 후반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냐, 이런 책을 광부구에 요약해서 낸 책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릴 조선사라는 책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충격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의 책을 보신다면 어때요?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광복되는 해 1945년 그때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진본입니다.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헌책점을 많이 뒤졌고 아마 10만원인가 20만원을 제가 이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헌책, 여러분들 헌책점이 잘 하셔야 될 게, 옛날은 책이 버려지면 어때요? 결국은 마지막 가는 코스가 헌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으면 어때요? 끝까지 추적하면 헌책점에 가보면 대부분 옛날의 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책이 낫고 어떻습니까? 버려지면 어디로 가느냐? 헌책점이 가지 않고 바로 폐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가면 바로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책을 어때요? 중요한 서적이 나가버리면 헌책점에 들어올 확률은 대단히 적고 그대로 폐지가 돼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싹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보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헌책점에 가더라도 좋은 사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헌책점 주인들이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은 헌책점에서 직접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20만원의 책을 돈을 주고 어떻습니까?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얻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책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한족, 우리 민족을 사만족이라죠. 한족이라죠. 부여족, 예족, 매족, 숙신, 음루, 물길, 말갈, 금나라, 청나라가 전부 다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당군조선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종족이 한족, 예족, 매족, 맥족 아닙니까? 하는데,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게 아니라 이 종족은 어떻습니까? 원래 당군조선에서 번져나간 종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자, 이거 구분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족도 어때요? 원래 사만에 살고 있던 한반도 쪽에 살고 있던 그 종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군조선에서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떨어져 나간 종족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족들이 특히 금나라, 청나라도 어때요? 말갈족도 전부 다 어디다? 여러분들 발해계, 여기서는 발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숙신계열이다 해가지고 그 뿌리는 당군조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 당군조선이 아니라 신시 시대부터 출발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당군조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역사 기록을 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0년 국사교과서의 당군조선은 한 줄입니다.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 동국 통감에 의하면 여기에 다고 나머지 없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나왔던 어떤 책이 보십시오. 당군조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 뿌리는 뭐다? 신시 환웅시대 때부터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신시시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보면요. 그 다음에 신시대의 제도가 뭔지를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 환웅이 천재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천분 세계를 받아서 인간을 홍익하는 신시를 개국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조선시대 책은 대부분 편발개수의 기원이 당군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뭐냐면 편발개수의 제도는 환웅에서, 이렇게 나오죠. 편발개수, 환웅천왕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홍산문화에 머리가 묶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홍산문화에 여러분들 남자 어떻습니까? 상 봤죠? 남자가 머리 묶은 거. 결국 뭐냐? 이 책으로 본다면 홍산문화의 머리 스타일은 편발개수입니다. 자, 건덕규 선생은 편발개수의 기원이 당군조선이 아니라 환웅천왕이라고 신시시대라고 나오는데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오늘 충격적인 내용. 우리는 환인도 한 분, 환웅도 한 분, 당군도 한 분이라 배웠죠.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에 눈 뜨면서 당군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 배웠죠. 오늘 이 책에는 뭐냐? 광복절에 나온 이 책은 뭐냐? 환웅도 한 분이 아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냐? 여기 나오죠. 최후의 환웅천왕은 나옵니다. 환웅천왕이 한 분이 아니라 환웅천왕이 여러 분 있는데 최후의 마지막 환웅천왕은 그 다음에 어때요? 주변에 어떻습니까? 변방의 주변 국가에 어떻습니까? 여러 종족을 거느리거늘 후에 뭐다? 단국군이 대신이라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당군이 세운 나라가 단이었는데 나중에 조선이다. 헷갈리는 분도 많죠? 단이냐 조선이냐? 여기서 틀을 잘 잡아놨습니다. 뭐냐?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환웅천왕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환웅천왕이 여러 종족을 거느리는데 그때 뭡니까?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 당국이 된다 나옵니다. 당국. 그리고 당국의 임금이 된다 나옵니다. 누가? 마지막 환웅천왕이. 자, 그럼 뭡니까? 당군께서 세우신 나라는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당군께서 세우신 나라는 조선이고 그 이전의 나라가
당국이었고 그 당국은 누구의 나라요? 원래 마지막 환웅천왕이 세운 나라가 그 나라 이름이 뭐다? 신시면서도 때 나라 이름을 뭘로 불렀습니까? 보면 배달이면서도 뭐냐? 그때는 당국이라 불렀다. 이런 나오는 겁니다. 구분되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책에 중요한 문구 하나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충격적인 그 내용. 환웅천왕은 한 분이 아니었고 마지막 환웅천왕이 뭐다? 나라 이름은 뭐냐? 나라 이름이 나중에 당국국이 된다. 당국이 되는데 그 임금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당군이 들어와가지고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조선을 여기서 당국에서 뭐라죠 보면요? 쉽게 말하면 실습을 하고 나중에 다시 세운 나라가 뭐죠 보면 실제 세운 나라가 조선이죠. 자, 단과 조선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십니다. 마지막 환웅천하고 관련된 나라가 단국이다. 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웅천왕이 한 분이 아니었다는 기록, 여러분들 이 기록에 등장합니다. 자, 환웅천왕이 여러분 18분이라고 그게 환다고기만 나온다고 그게 위선하고 추정했던 분들 전신 똑바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한 분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역사책을 섭렵해가지고 쓴 책 중에 내용이 뭐냐? 최후의 환웅천왕, 당군 환웅천왕도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환웅천왕이 있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당군도 1세가 도피해보시면 1세 당군, 2세 당군이 부르당군입니다. 당군도, 그래서 최후 당군까지 해가지고 당군도 한 분의 당군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최후 당군까지 갔다. 점을 엄청나게 찍었죠? 자, 어디까지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찍었을까요? 그 찍은 배경을 나중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군도 여러분이었다는 기록, 그 다음에 부르에 대해서, 부여에 대한 관련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운 종족이 뭐다? 이게 보시면 어때요? 뭐냐? 환곳천족이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상고사는 누가 이뤘다? 천족인 환족이 만든다. 개국한 나라입니다. 천손족이라는 거죠. 자, 이 기록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죠?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이 책을 썼던 분이 뭡니까? 환이라 썼죠? 환곳의 천족이다. 나옵니다. 보면, 여러분, 누가? 개창자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셨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의 상고사는 누가 이뤘다? 천족인 환족이 이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보면요. 뭐가 나오냐? 자, 이쪽 기록입니다. 이쪽 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뭐가 나오냐?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앞에 펜발 개수를 제도를 했고,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팽호가 있었고, 국후가 조선이었고, 물을 다스렸다. 팽호를 통해서 물을 다스렸다. 흑수로부터, 자, 흑수가 나오죠. 흑룡강 나옵니다. 흑룡강으로부터, 그 다음에 춘천에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그런 내용 기록, 물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당군 조선의 지난해 영역이 여기 등장합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내용 기록이 뭐냐면 요순임금과 당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이 여기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요임금의 섭정을 맡은 순임금이 서부에 2개의 줄을 설치하거늘 당군께서 부르태제를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그 줄을 찾게 했다는 거.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환당국이라는 게 이런 데 나온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순이 어떻습니까? 그때 요임금을 대신해 섭정을 맡은 순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당군조에 허락도 받지 않고 갑자기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팻말을 꽂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당군께서 어떻습니까? 태자 불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었다. 순을 불러가다 꾸짖겠죠 보면요. 자, 이 기록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당군 중에 몇 번째 당군이 여기에 등장하느냐? 이 내용을 크게 보겠습니다. 15번째 당군인 버름당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당군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가 보셔야 됩니다. 광복절에 나온 책에는 15번째 당군인 당군 버름께서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바로 중국의 글나라, 상나라의 마지막 왕 글과 탕나라의 어떻습니까? 주나라의 탕하고 전쟁이 나는 기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규원사하고 그 다음에 환당국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군이 끼어가지고 전쟁을 말리는 거예요. 보면 그 기록이 당군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상하고 어떻습니까? 주나라 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카트를 싣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을
근덕교 선생은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 환당옥이 교사의 내용이 바로 194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어떻습니까? 조선사에 등장하는 우리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우리 민족이 태양을 상징하는 백색을 숭상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신지 비사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나오죠? 비사가 나오죠? 신지 비사가 나오죠? 신지의 찬인 비사 일책은 조선 문예의 시며 시작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지 비사가 지금 그때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전해져가지고 근덕교 선생이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조선 문예의 시작이다. 우리 민족이 백일을 숭상하는 것은 태양을 상징하는 저 밝음을 강조하는 우리 어떻습니까? 그걸 숭상하기 때문에 백색을 숭상했다. 이런 기록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 나오죠. 아까 한족이라 했죠. 한족, 사만이 나옵니다. 사만. 사만종족은 원래부터 사만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학자들. 사만족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만족은 뭐다? 원시는, 사만족의 원시는 환족의 남아한 자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족은 뭐냐? 북방에 있던 환족이 남쪽으로 와서 어떻습니까? 한족으로 불렀다 이겁니다. 사만족이라고.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겠죠. 원래 사만은 대륙 사만이었죠. 그것이 붕괴되면서 어때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사만을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책에는 구분해놨습니다. 뭐다? 위쪽에 있던 환족이 고조선, 삼조선 체제가 무너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때요? 다시 사만을 건드렸는데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한족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겁니다.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환족이 남한족 속이 바로 사만족이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근덕교 선생은 종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줄을 꺼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구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 대한 것은 신라는 사로국에서 발달해가지고, 자, 이게 나오죠. 신라는 뭐죠 보면요. 지난해 사로국에 발달한 것이니 또한 고조선의 유민이다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자, 신라를 만든 사람은 누구다? 고조선 사람이다. 출발은 어디다? 사로국이다. 어디에 보면요. 지난해 사로국이다. 그것이 나중에 이름을 뭐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뭐랍니까? 쭉 보시면 신라라고 여기 쭉 이름이 쭉 나옵니다. 보면 이 기록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기록이 그대로 1945년 책에 실려 있습니다. 고구려에 대해서는 고구려는 발해국으로 기성되고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한 후에 어때요? 31년 후에 그 땅에 옛 고지에 뭐다? 발해국이 다시 흥기했다 나옵니다. 일어났다고 나오죠. 보면요. 자, 시조는 대조영이다 나와주면 대조영. 그 다음에 어때 보면요. 잘 보십시오. 자, 대조영인데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쭉 기록 나오면서 뭐라 나오냐? 자, 원래 이름은 뭐다? 원래 이름은 자, 길림견이 동모산에 길림 쪽에 있는 동모산인데 거기에 이제 뭐다? 중경이 된다라고 써놨는데 보면요. 거기에 뭐냐입니까?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 이름은 원래는 진이었다라고. 진. 요진자. 진이었는데 연호를 그때는 뭐냐? 대조영이 천통을 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이것을 국호를 뭘로 고쳤다? 나중에 발해로 고쳤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시대 벌써 광복절 어떻습니까? 광복했는데 발해의 연호가 대조영이 천통이라는 거 함농구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덕교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 기록 내용. 여기서 뭐냐. 고구려의 개성자는 발해로 봤다는 거. 자, 우리나라 학자들 아직도 고구려의 개성이 발해로 갔는지 정확하게 강조하는 학자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떨떠름하게 지금까지 뺐던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 춘향으로 어때요? 고구려 다음에 발해를 주장한 학자가 지금도 우리나라 학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고구려의 개성자가 바로 발해라는 쪽으로 다 연결했고 보면요. 그 다음에 천통에 대해서 천통이라든 이런 걸 다 그대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름이 진이었다. 국호가 진이었다는 이런 내용까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뭐 또 재밌게 보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의 맥락을 전해드린다면 이 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실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이런 책이
광복절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사. 자, 지금은 구할 길이 없고, 그죠? 참, 희귀도서가 되어가는데 보면요. 이것도 이제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질 겁니다. 이제, 뭐, PDF 파일이나 남아있을까요?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직접 헌책집을 뒤져가지고 찾아낸 이 조선사 내용, 돈까지, 어떻습니까? 뭐, 그금까지 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구입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소중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국민들이, 오늘 유튜브 내용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재 중에 어떻습니까? 천재 중에 천재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역사 전적을 가지고 읽고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 여기에 환웅천왕이 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 당문도 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 이런 기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그죠? 이 책에. 이걸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유튜브 제작에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 우리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자료 있으면, 좋은 사료, 또한 소재, 많은 아이디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LWY 한메일입니다. LWY2101 한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을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책의 내용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